안녕하세요. KNS 어건에서 대명중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윤상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대명중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NS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학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들한테 당부,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끝으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중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어떤 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되게 뻔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겉보기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딱 봤을 때 문제 유형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못 본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대명중만의 뭔가 특색이 있는 유형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항들은 없습니다. 다만 까다롭다라는 건 변형의 어떠한 정도가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이해도를 바탕으로 풀어내야지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겉으로 봤을 때는 쉽게 뭔가 기계적으로 학습해서 대비를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고득점을 이제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로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 이제 1학기부터 2학기 총 4개의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평균치를 내봤는데, 일단 보통 2개의 과를 각 시험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학교에서 배부하는 유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문법, 어휘, 독해 관련된 다양한 어떤 학습지를 학교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한 달 동안 이제 내신 기간 동안 진행을 할 때 학습 양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총 4가지 영역으로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쨌든 문법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대명중뿐만 아니라 다른 타 학교도 마찬가지로 문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독해 순으로 이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내신 학습 기간 동안 어떠한 영역에 치중해야 되는지를 그냥 뭐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명중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뭐 한두 문제가 덜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다른 학교와 조금 비교해 보면 30문항이 넘어가는 학교도 이제 꽤 많습니다. 현재 이제 강남권 중학교를 살펴보면. 그렇다라는 말은 대명중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비중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당황하게 하는 어떤 유형은 절대 없을 거다. 내신 기간 동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거기에서 마주하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정확하게 알고 이제 풀어야지만 맞출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조금 열심히 학습을 토대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볼 텐데, 방금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명중만의 어떤 특색 있는 문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각 영역별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대화문 영역을 보시면, 대화문 영역은 사실 문법의 어떠한 포인트를 물어본다라기보다 이제 이 대화를 파악을 했는가, 이 상황을 어떠한 뉘앙스로 받아들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밑에 이제 적었던 것처럼 대화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 대화문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표현들을 배우려고 이 대화문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특정 표현이 단순히 한국말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이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유형 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내용 일치 불일치, 표현에 밑줄을 그어 놓고 같은 표현을 골라라, 결국 특정 표현에 대한 물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최대한 어떤 대비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어휘 영역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어휘 영역은 크게 뭐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 없습니다. 다만 쉽게 생각하다가 이제 틀리게 될 수 있는 영역도 이제 어휘 영역이 되는데,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영영 풀이와 같이 좀 학습을 대비를 해야 되고요. 혹은 어떠한 특정 단어에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도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단순히 한글 뜻 하나 정도 알고 이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이제 위험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영영풀이를 물어보는 이제 문항에서는 이 영영풀이 안에서도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함정을 이제 파놓는 그러한 유형들이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하다가 틀리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법 문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해당 문항이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많은 오답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문제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의 개수를 이제 물어보는 문항인데 요 각각의 문장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몇 개 알고 몇 개 좀 애매하다 하면은 이제 틀리게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배점도 이제 4점으로 이제 적지 않은 이제 배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단순히 뭐 이제 객관식 오지선다에서 하나 정도 골라낸다 정도의 문제로는 대비가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문항에서 사용되는 어떤 문법의 개념, 특징, 어떤 주의사항 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학습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문제를 맞춰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문장의 개수가 한 6개,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 문법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영역인데 이제 실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그 본문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요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추론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정보를 특정 문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에 본문을 일단 정확하게 암기하는 걸 기반으로 변형의 정도가 분명히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명중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명중 같은 경우는 본문이 약간씩 변형이 되니까 변형된 것들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문항 말고도 뭐 간단하게 내용을 이제 파악했는지 일치불일치 문제라든지 혹은 뭐 추론 문제 그러한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단순히 이제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니까 정확하게 문장 구조도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내용은 당연하고 어떠한 추론할 거리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4가지의 그러한 이제 문항들 이러한 문항들 말고도 다양한 유형들이 이제 출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이 문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조금 전달을 더 드리자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1, 2과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다양한 문법 개념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1과에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만 일단 교과서 내에서 학습이 진행이 될 텐데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지켜보고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형용사적 용법만 학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투부정사에 대한 어떤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적 쓰임, 부사적 쓰임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출제할 수도 있고요. 오형식 동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동사만 학습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확장시켜서 학습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특정 개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심화적인 것도 조금 다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코 지금 적지 않은 문법 개념들을 이제 1학기 내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를 확장시켜 보면 굉장히 좀 많은 문법 내용들이 이제 학습이 되겠죠. 이게 단순히 1과에서 했던 학습이 2과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모든 학습들이 결국에 다 2학년 내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좀 해보자면 이 대명중학교는 암기만으로는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암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겠죠. 기계적인 학습의 영역이 있고 그 이외에 어떠한 사고를 조금 이제 유도하는 그러한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도를 좀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정리를 해보면 문법은 단순히 이제 암기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가 어떠한 쓰임새가 있는지, 어떠한 뉘앙스로 사용되는지, 어떠한 해석을 갖는지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탑재할 필요가 있겠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도 본문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암기를 이제 요구할 겁니다. 학생들에게. 그렇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독해 문제들을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뽑아내야 이제 학습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문법과 독해 영역에 비해서 어휘와 대화문 영역은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오답이 이제 발생하는 영역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걱정스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중은 함정을 파놓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더 들여다 봐야 된다. 쉽지만 쉬운 문제인 만큼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다른 이제 강남권 중학교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명중 포함해서 다른 여러 학교들이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 실제 학교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에게 본문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영역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KNS에서 어떻게 내신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전달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시간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명중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금요일 반 1부와 2부로 나뉘어져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2시간 반씩 이제 1부, 2부 진행이 되고 화요일, 목요일 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는 토요일 반도 있고 일요일 반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요 모든 학습이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학습에 대해서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후관리가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2부에 등원하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 학습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날 일찍 등원하는 방식 혹은 주말 클리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일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총 8번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은 당연히 시험 전날에 진행하는 직전 보강 7번까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만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해당 진도에 대한 학습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과서 1, 2과에 대한 학습, 문법, 대화문, 본문, 그 다음에 뭐 어휘까지 그 이후에 이제 회차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추가 유인물에 대한 학습과 다시 한번 어떠한 복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회차는 마지막은 뭐 총정리 모의고사 기출을 푸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교과서 내용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보다는 제가 직접 제작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문제 모의고사 형태 실제 대명중의 기출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제작이 돼서 모의고사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회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했던 모든 학습들이 주말반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회차만 달라지지 수업 내용이나 수업의 그 정도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 학습에서 사용하는 이제 자료들을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 문법 영역이니까 문법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 이제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렇지만 객관식이더라도 학생들이 각 문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법들을 파악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아까 이제 어렵다라고 했던 그 개수 맞추기 이러한 문항들을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객관식을 조금은 이제 지양하고 이러한 이제 문장들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휘도 이제 암기가 필요하죠. 영영풀이를 보고 단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험지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한글 뜻을 쓴다든지 아니면 객관식 유형의 어떠한 이제 대명중의 기출을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문법, 오른쪽에 어휘 이 시험지만 가지고서 저희가 학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제작이 되니까 학습지에 대해서는 학습 자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건 실제 기출을 이제 토대로 뭔가 이제 제작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기출을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내신 학습 기간에서 봤던 문제들이 실제 시험지에서도 등장할 확률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익숙함을 통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문법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울 겁니다. 본문은 사실 글을 읽는 거니까 어떤 내용을 이해하면 사실 어려운 영역은 아닌데 이 문법 개념을 단순히 이제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암기하면 문제를 맞추겠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실제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면 맞추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개념을 수업 시간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복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대명중이 뭐 엄청난 변형의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는 물론 할 겁니다. 본문에 대한 익숙함을 길러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까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문법적인 구조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장 암기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추는 게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명중뿐만 아니라 암기만으로 이제 고득점을 받는 이제 뭔가 시대는 조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암기가 기반이 되어야지만 뭔가 학습이 이어지겠지만 암기만으로는 90점 이상의 어떤 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므로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좀 높여서 단순히 뭔가 노동, 기계적인 어떠한 이제 학습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이제 영상에서는 요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드리고요. 추가적인 어떠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설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